붉은 노을이 지는 경복궁 전경. 1455년 조선의 역사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12세의 어린 왕 단종,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은 큰아버지 수양대군의 야망 앞에 위태로웠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고 결국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역사를 상상합니다. 만약 충신들이 어린 왕을 지켜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1장 계유정난의 전환점. 경회로 담장 근처 밤. 김종서와 황보인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 황보인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변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김종서가 말하길 끌었소.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가 왔소. 성산문과 박팽년에게도 알렸소. 황보인이 말하길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수양대군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제압할 것입니다. 새벽녘에 궁궐 일각. 역사가 기록한 계유정난에서는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기습적으로 제거했지만 이 상상의 역사에서는 충신들이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궁 안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미리 매복해 있던 김종서의 군사들이 그들을 포위한다. 김종서가 말하길 수양대군, 반역을 꾀한 죄로 체포하노라. 수양대군 당황하며 이것이 무슨? 한 명의 수양대군 곁에서 검을 뽑으며 물러서지 마십시오, 대군. 성산문 갑자기 나타나며 이미 늦었습니다. 궁은 우리 군사들로 포위되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 후 수양대군과 한 명에는 체포된다. 제2장 단종의 결단. 며칠 후 어전회의. 12세의 단종이 왕좌에 앉아있고 신하들이 모여있다. 단종 어린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큰아버지께서 저지른 반역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핏줄이며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황보인이 말합니다. 폐하, 반역자는 엄중히 다스려야만 합니다. 단종 고개를 들어 그러나 피를 더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은 벽지로 유배 보내고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서 놀라며 폐하. 단종 제 결정입니다. 조선은 이제 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단종은 놀라운 지혜와 자비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후에 단종의 첫 번째 영단으로 기록되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3장 재상들의 보필. 3년 후 15세가 된 단종이 김종서, 정인지와 함께 정무를 보고 있다. 김종서 말합니다. 폐하께서 날로 성장하시니 신하로서 더없이 기쁩니다. 단종 미소 지으며 모두 그대들이 잘 보필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종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학문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인지가 말합니다. 폐하, 문종대왕께서 남기신 천문서 완성을 위한 사업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종이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 제 의무이니까요. 단종은 조부 세종과 부왕 문종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아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장려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4장 평화의 시대. 10년 후 성인이 된 단종 22세의 시대. 단종의 치세는 조선의 중흥기로 기록됩니다. 세종의 손자답게 그는 학문과 예술을 크게 장려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부 감격하며 폐하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사정을 들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종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이번 가뭄으로 어려움이 크지요? 농부가 답을 합니다. 네, 하지만 폐하께서 내리신 구휼 정책 덕분에 견딜 수 있습니다. 단종 신하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곡식 저장고를 더 개방하고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신하 네, 폐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제5장 외교의 지혜. 명나라 사신이 방문한 조선 궁궐. 명나라 사신 귀국의 학문적 성취와 문화적 번영은 천조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종 정중하게 우리 조선은 항상 대국을 공경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주성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감탄하며 폐하의 외교적 지혜가 돋보입니다. 단종은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사대의 예를 지키면서도
조선의 자존심을 지켜 국제관계에서 존중받는 국가로 조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제6장 문화의 꽃. 세종시대에 시작된 문화사업들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 단종의 치세는 문화적으로도 황금기였습니다.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보급한 세종의 뜻을 이어 단종은 더 많은 서적을 편찬하고 백성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단종 신하들과 함께 책을 살펴보며 이 책들이 널리 퍼져 모든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산문이 말합니다. 폐하, 이제 민간에서도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종 좋은 소식입니다. 세종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글자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글자가 되고 있군요. 제7장 충신들의 노후. 30년 후 노년이 된 김종서, 황보인, 박팽년, 성산문 등이 모여있다. 김종서 백발이 된 채로 그날의 결정이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소? 황보인 우리가 단종 폐하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오. 성산문 미소 지으며 폐하께서 현명한 군주로 성장하셔서 다행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았소. 박팽년 세종대왕의 손자다운 지혜와 인자함으로 조선을 이끄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소. 제8장 역사의 평가. 현대 역사학자들의 대담 형식. 역사학자 1 단종의 치세는 조선 전기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됩니다. 세종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은 물론 그만의 독창적인 정책들로 조선의 기틀을 더욱 견고히 했죠. 역사학자 2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종이 추진한 지방 분권화 정책입니다. 중앙집권적이었던 조선 사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했던 시도는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역사학자 3 또한 계유정난 이후 정치적 보복을 자제하고 화합을 추구한 단종의 결정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것이 후대까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죠. 결론.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종이 왕위를 지켰더라면 조선은 더 평화롭고 번영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갈등과 도전에 직면했을까요?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가 화면에 나타난다. 역사적 사실에서는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후 조선은 여러 정치적 갈등을 겪었지만 후에 영조와 정조와 같은 훌륭한 군주들도 배출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각자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충신들의 목숨을 건 충성과 어린 왕의 고뇌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단종의 짧았던 생애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